안녕하세요. 어디 말하기에도 창피한 가정사를 하나 가지고 있는 40대 중반 며느리입니다. 혹시 며느리라고 제 소개를 한 부분에서 눈치채셨나요? 네, 제 가정사는 저희 친정이 아니라 제 시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던 시모가 그 사연의 주인공이죠. 시모는 어처구니 없는 만행으로 인해 결국 자신의 무덤까지 파고 말았는데요. 그 황당했던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정한 부모님 아래에서 두 남동생과 평화롭게 자랐어요. 저희 아빠는 택시 운전을 하고 엄마는 식당 일을 하며 우리를 키워주셨죠. 그렇게 평범한 성장 과정을 거쳐 저는 나이 34세 2살 많은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어머마, 너 표정이 왜 그래? 속이라도 안 좋니? 너 아픈데 괜히 우리가 밥 먹자고 부른 거 아니야? 시아버지는 원래 형사셨어요. 저희가 결혼할 당시에 막 은퇴를 한 뒤 한 오피스텔 건물 관리인으로 일하기 시작할 만큼 부지런한 분이셨죠. 남편과 남편의 동생인 시누인,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시아버지라고 말하더군요. 그만큼 시아버진 성실하면서도 가족을 사랑하고 자식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던 멋진 아버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시아버진 며느리인 저에게도 누구보다 다정하고 든든한 부모님이 되어주셨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사실은 오늘 회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거든요. 무슨 일? 이 시애비한테 다 말해봐라. 내가 별다른 도움은 안 되겠지만 가끔은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는 법이잖니. 그게요. 사실은 제 상사가 오늘따라 기분이 안 좋았는지 유독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않겠어요? 제 실수도 아닌데 저한테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진짜 오늘은 너무 일하기 서럽더라고요. 뭐야? 아이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누가 그런 짓을 해? 어디 앞장서거라. 어? 아이 우리 며느리가 외모가 빠져 성격이 빠져 능력도 출중한데 누가 감히 우리 며느리한테 목소리를 높여? 내가 가서 아주 혼쭐을 내주마. 이 저녁에 아버님이요? 그러다 저 진짜 잘려요. 시아버진 저희 아빠 다른 의미로 다정한 부모님이셨어요. 시아버지와 고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새 웃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그런 시아버지를 닮아 남편은 두 아들에게 다정한 아빠, 저에겐 든든한 남편, 그리고 저희 친정엔 살가운 사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장인어른, 다음 주말에 저랑 같이 등산 가는 거 잊지 않으셨죠? 아이고, 나야 좋네만 재미도 없는 장인이랑 정말 주말을 보내도 괜찮겠나? 재미가 없다뇨. 올해 제 목표는 장인어른보다 앞장서서 정상에 도착하는 일이라고요. 장인어른은 어쩜 그렇게 체력이 좋으세요? 장인어른하고 등산하다 보면 승부욕이 타올라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다니까요. 싹싹한 남편은 친정 아빠의 기세우기 달인이었습니다. 아부처럼 보이지 않게 남편은 항상 저희 아빠를 축혀 세워줬어요. 남편과 대화하다 보면 아빠의 입꼬린 어느새 관자놀이까지 올라가 있곤 했죠. 장모님, 장모님! 아유, 무거워. 비키세요. 이 사이 지나갑니다. 아니, 안 써봐. 그게 웬 냄비야? 엄마, 말도 마. 애들 아빠 아침부터 일어나서 삼계탕 끓인다고 난리쳤어. 인터넷에서 맛있게 끓이는 법을 봤대나 뭐라나. 복날이라고 시댁에 드릴 거 여기 갖고 올 거 두 냄비나 끓였다니까. 세상에. 아유, 고맙네 안서방. 내 살다 남편도 아니고 복날에 사이가 끓여준 삼계탕 먹어볼 거라곤 생각도 못 해봤어. 남편이 친정에 다녀가면 친정엔 유쾌한 기운이 가득 차오르곤 했습니다. 동생들도 동생들과 결혼한 올케들도 분위기 메이커라며 저희 남편을 참 좋아했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었으니 저도 시댁에 잘하고 싶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시댁에 가는 일이 마냥 즐겁지 않았습니다. 애게, 아이 복날이라고 가져온 게 고작이 삼계탕이라고? 공기업 다니면서 돈도 잘 버는 애가 시간 낭비만 하게 이게 뭐냐? 차라리 용돈을 좀 두둑하게 담아오지. 얘 어머마, 설마 너 돈 아끼고 싶어서 네가 우리 주덕이 조종했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이 사람이 식구들 먹이고 싶다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한 음식인데요.
그리고 왜 가만히 있던 절 그렇게 쪼잔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그건 바로 시모 때문이었습니다. 시모는 그 좋은 시아버지가 어쩌다 이런 분을 중매로 만났을까 싶어 안타까울 정도로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게으르고 사치까지 심해서 자기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으면서도 그렇게 비싼 옷, 브랜드 제품만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끓여간 삼계탕에 감동했던 친정 부모님과 시아버지와 달리 시모는 남편에게 핀잔을 주더군요. 줄 거면 돈으로 주지 뭐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냐면서요. 그 화살이 저에게까지 튀어서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시아버진 시모에게 버럭 화를 내셨어요. 당신, 내가 애들한테 제발 돈돈거리지 좀 말라고 했지? 세상에 자기한테 해준 거 하나 없는 엄마한테 손수 삼계탕 끓여다 주는 착한 아들이 어디 있어? 자식 대학 다닐 때 알바해서 번 코 묻은 돈도 뺏어가는 엄마를 원망하지도 않고 이렇게 잘하는 아들이 어디 있다고? 이 사람 좀 봐. 내가 왜 애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평생 당신이 벌어오는 경찰 박봉 가지고 애들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게 난데 그 키워준 값 좀 일찍부터 받아낸 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당신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애들을 위해 줘? 툭 하면 애들은 옆집에 앞집에 맡기고 놀러 다니는 통에 내가 아주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 동네 여자들한테 민망해서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땐 아침은커녕 저녁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러면서 맨날 자기 명품 가방 비싼 옷 사느라 나한테 돈. 내가 아주 명품이라면 이골이 난다고. 그럼 엄만 사람도 아니오? 나도 집에만 있기 답답하니까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 좀 푼 거죠. 생활비라고 꼴랑 얼마 주지도 않았으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나가 있는 시간보다 적은데 뭐가 답답해. 그리고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벌라니까 그건 또 싫다며. 어휴, 답답해. 어머마, 미안하다. 너랑 애들 보는데 매번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나도 미안해, 여보. 괜히 어머니한테 저런 소리 듣게 해서. 네, 어머니. 다음부터 어머니한테 이런 거 안 해다 드릴게요. 앞으로는 아버지한테만 뭐든 해드릴 거예요. 엄마, 난 엄마 이러는 거 볼 때마다 진짜 집에 오기 싫어져. 난 남녀 바꿔서 엄마 같은 남편 만날까봐 결혼도 진짜 안 하고 싶어. 나도 돌아가면 네 아버지 같은 돈 못 버는 사람이랑 절대 결혼 안 할 거다. 근데 여보, 나 다음 달에 100만 원만 더 줘요. 나 사고 싶은 신상 가방이 있단 말이에요. 시끄러워. 100만 원이 네 집 개 이름이야? 남편도 시누이도 시아버지의 편을 들며 시모에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시모는 그처럼 자식들에겐 별다른 관심도 없고 탐욕만 부리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돈을 벌기 싫으니 시아버지께 받은 돈을 아끼려고 남에겐 인색하게 굴기 바빴죠. 한 번은 궁금한 마음에 남편에게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저렇게 화를 내시면서도 왜 어머니께 매번 생활비를 주시는 거야? 이젠 당신도 결혼하고 아가씨도 따로 나가 사는데. 사실 어머니가 나랑 동생을 낳으면서 목숨이 위태로우셨대. 나 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동생 낳을 땐 진짜 저 세상 문턱까지 다녀오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진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이 있으신가 봐. 그래서 어머니랑 허구한 날 다투시면서도 어머니한테 더 모질게 못하시더라. 나도 동생도 어쨌든 목숨 걸고 낳아주신 우리 어머니니까 잘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대학 다닐 때고 취업하고 나서도 몇 년 동안 계속 돈을 요구하시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언제부턴가 돈은 안 드리게 된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웬만하면 참고 시모에게 잘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시모를 겪으면 겪을수록 그 마음가짐이 자꾸 흐려지더라고요. 시모는 종종 남편과 시누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잘 통하지 않자 제게까지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자신이 전화를 바꿔서 곧장 거절해버렸죠. 그리곤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돈 필요할 일은 사치하시는 거 외엔 없어. 그러니까 마음 약해져서 당신도 절대로 빌려드리지 마.
그게 진짜 어머니도 나도 위하는 일이야.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저 또한 시모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점점 저를 못마땅하게 보더라고요. 그리고 돈 나올 곳이 없자 시모는 점점 치사한 방법으로 돈을 욕심내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남편의 생일 기념 저녁 식사를 하던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 우리 아들. 많이 먹어. 나이 들수록 잘 먹어야 건강한 거야. 그날은 저희 부부와 두 아들, 시모와 시누이까지 6명이서 한우집에 갔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선 그날 참석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날 점심에 절친한 친구분의 형님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들으셨거든요. 3일 동안 자신이 꼭 곁에 있어줘야 하는 친구라며 시아버지 남편에게 전화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그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시모가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마, 뭐하니? 계산 안 하고. 네? 저희가요? 오늘 분명 아버님이 사주신다고 예약한 식당이었잖아요. 우리 영감이 못 왔잖아. 그럼 이 자리의 주인공인 너희가 당연히 내야지. 돈도 안 버는 내가 내리? 참석해서 축하해 준 것만 해도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날 소고기를 거의 6인분을 혼자 먹어치운 사람이 바로 시모였습니다. 게다가 물냉면과 비빔냉면에 된장찌개까지 죄다 시킨 뒤 반도 못 먹고 남긴 사람도 바로 시모였죠. 그런데 대뜸 생일의 주인공인 남편에게 돈을 내라고 하지 않겠어요? 물론 돈이야 낼 수 있었지만 같은 말을 해도 기분 나쁘게 하는 시모 때문에 기분이 썩 좋지 않더군요. 마찬가지로 당황한 시누이는 자신이 결제하겠다며 나섰는데 그런 시누이를 막느라 정말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에요 아가씨. 비싼 선물까지 주셨는데 바깥까지 내시다뇨. 저희가 낼게요. 괜찮아요.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며 그래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셨겠어. 아버님도 사주신다고 말씀은 했지만 경황이 없으셨겠지 하고 이해했습니다. 시모 말대로 다 같이 즐겁게 먹었으면 된 거다 싶었죠. 하지만 그날 저녁 시아버지 전화를 받고 정말 기겁을 했네요. 어머마, 오늘 식사는 잘했니? 근데 우리 주덕이가 아직 내가 준 봉투 안 열어봤어? 내가 용돈이랑 같이 편지도 넣어놨는데 애가 통 연락이 없어서 말이야. 애 성격에 감사하다고 벌써 전화라고도 남았을 텐데. 네? 무슨 봉투요? 네 시어머니가 주덕이한테 돈 봉투 안 줬어? 내가 주덕이 주라고 30만 원 넣어서 줬는데 식사값이랑 별개로 말이다. 아니요, 못 받았어요. 식사비도 저희가 냈는데요. 기가 막혔습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시아버지에게 식사비와 남편의 용돈까지 받았으면서 입을 싹 닦은 거더라고요. 시아버진 노발대발하며 전화를 끊으시더군요. 옆에서 대화 내용을 들은 남편도 어이가 없어서 한숨을 쉬었죠. 시모는 그날 시아버지에게 엄청나게 쓴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화살의 방향이 또 저에게 오지 않겠어요? 시모는 만만한 며느리인 제게 그렇게 또 트집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얘, 너 진짜 웃긴다. 네가 네 시아버지한테 일렀다며? 내가 주덕이 생일 식사비랑 용돈 안 줬다고. 네? 제가 이르긴 뭘 일러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게 그거지. 너 다 알면서 그런 거 내가 다 안다. 그래, 내가 그 돈 가지고 새 지갑 좀 샀다.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내가 그 돈 좀 쓸 수도 있는 거지. 그게 그렇게 고가웠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어머님. 길은 어머님이 버리셔놓고 왜 엄한 저한테 화풀이세요? 어머니, 지금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우린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실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나오던 남편은 소리를 듣고 기겁을 하며 제 전화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곤 소리를 빽 지른 뒤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 일로 시아버진 잔뜩 화가 나서 시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대폭 줄이셨다는군요. 시아버진 그 이야기라며 남편에게 따로 용돈 50만 원을 보내주셨죠. 그런데 그 일의 여파는 희한하게도 또 저에게 오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을 맞아 시댁에 갔던 날 시모는 저를 은밀하게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예, 어머마. 저번엔 내가 미안했다. 내가 영감한테 욕을 하도 들어먹다 보니까 너무 화가 나서 잠깐 흥분했었어. 네, 알겠어요, 어머님. 그리곤 웬일로 제게 사과를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여기다 못 적어서 그렇지 시모가 유독 저에게만 트집을 잡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남편과 시아버지 생각해 최대한 참았었는데 저 땐 정말 정이 크게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사과라니 저로선 어리둥절할 수밖에요. 하지만 시모가 제게 사과를 한 이유를 안 순간 역시나 싶더라고요. 그래, 그럼 그때 일은 잘 마무리된 줄 알마? 그래서 말인데 어머마, 나 돈 좀 다오. 한 200 정도만. 네? 돈이요? 갑자기 그 큰 돈을 왜요? 아, 왜긴 내가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시애비가 대뜸 내 생활비를 줄여버렸잖니. 그래서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다오. 식비, 공과금 전부 아버님이 책임지시는 거로 아는데 무슨 생활비가 따로 200이나 필요하세요. 그리고 그런 큰 돈 저 멋대로 못 드려요. 정 필요하시면 남편이랑 상의부터 해볼게요. 시모는 시아버지가 용돈을 줄이자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둘러댄 제 말에 시모는 갑자기 버럭을 하더라고요. 예, 넌 아내라는 애가 따로 꿍쳐둔 비상금도 없니? 그걸 굳이 뭐하러 주덕이랑 상의해? 부부끼리 돈 쓰는 일은 당연히 상의해야죠. 급한 일이세요?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남편한테 제가 잘 얘기해 볼게요. 너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내가 쓸 데가 있다면 있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어? 내가 우리 아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공기업 직원 만들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기나 해? 겨우 쥐꼬리만한 월급 받는 중소기업 다니는 주제에 우리 아들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살면 나한테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알아서 용돈도 잘 찔러주고 한다더만 넌 대체 뭐야? 너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니? 어? 네 부친 사업이 망했다더니 자식 농사도 엉망으로 지으신 모양이구나. 잔말 말고 200 보내. 주덕이한테 말하지 말고. 지금 저희 아빠 욕하셨어요?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어머님이 제 남편 키우느라 고생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저희 남편이 어머님 이야기만 나오면 한숨부터 쉴까요? 어머님이 그렇게 자식한테 헌신하셨는데 왜 제 남편이나 아가씨가 어머니께 알아서 용돈도 안 챙겨드릴까요? 지금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는 거 보니까 어머님 이미 제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신 거죠? 아니, 예, 그 목소리 좀 낮춰라. 어? 다들 듣겠어. 크게도 못하실 말씀을 왜 저한테만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만만하세요? 죄송한데 저희 부모님 욕 듣고도 그냥 넘어갈 만큼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요. 그렇게 돈이 필요하시면 나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면 되잖아요. 평생 아버님 벌이에 몇 년 동안 남편이랑 아가씨 돈까지 그렇게 가져가셨으면서 대체 무슨 돈이 그렇게 부족하신데요? 아버님이 주시는 돈 외에 200만 원이 제 가정교육을 욕하면서까지 왜 필요하신데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200? 당신 지금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하고 있었어? 저는 화가 나서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시모는 당황하며 제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저는 화가 지나치게 난 상태였어요. 자식에게 부모님이란 아킬레스건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시아버지와 남편 시누이까지 모두 달려오더군요. 망했다는 사실을 깨닫자 시모는 눈이 빠지게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날 일로 시모와 제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던 저도 더 이상 시모에게 좋은 행동이 나가지 않았어요. 시모 또한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콧방귀를 끼며 못마땅한 티를 팍팍 냈죠. 당신 그럴 거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미안하다 어머마. 에휴, 저 옆편에 남아 죽을 때까지 평생 철부지로 살 거야. 그래도 어쩌겠니. 결혼해서 한 번 남편이 됐으니 미우나 고우나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참 넣어볼 면목이 없다. 아마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시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진즉 시댁의 발길을 끊었을 겁니다. 하지만 남편도 시누이도 항상 제게 미안해했고 제가 시아버지를 너무 좋아했기에 저는 명절이나 중요한 날엔
시아버지를 뵈러 시댁에 갔어요. 그 이외의 날엔 시아버지께만 따로 전화를 드리거나 밖에서 찾아뵙곤 했죠. 그렇게 시모와 불편한 세월을 보내던 와중 저희 친정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우린 어떻게 해요? 친정 아빠는 제가 결혼한 지 9년 뒤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평소 가지고 있던 지병이 악화되어 쓰러진 뒤 그대로 영영 눈을 뜨지 못하게 되신 거죠. 준비되지 않은 불행에 친정 식구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아빠와 금슬이 좋던 엄마는 한동안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아유, 우리 장모님 기특하셔라. 오늘은 제가 사다 드린 갈비찜 많이 드셨네요. 그래, 고맙네 안서방. 자네랑 우리 연희가 이렇게 자주 찾아와 주니까 나도 기운이 나는 것 같아. 두 동생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기에 같은 서울에 살던 저와 남편은 친정엄마를 살뜰히 찾아뵀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쳐도 친자식처럼 엄마를 챙겨주는 남편에게 참 고맙더라고요. 그 덕분인지 엄마 또한 조금씩 기운을 차리셨죠. 그렇게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엄마는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시더군요. 한정식집? 그래, 이 엄마가 유명한 한정식 가게에서도 2번이나 일했었잖니. 네 아빠 보내고 집에만 있기 너무 쓸쓸했는데 마침내 지인이 좋은 터에 있던 자기 식당을 접는다고 하지 않겠니? 우리 거기에 같이 한정식집을 차려서 운영해보지 않을래? 음식 전반은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넌 운영이랑 나머지를 맡아서 해보자고, 어? 네 아빠가 남긴 사망보험금이랑 남긴 유산 좀 합해서 말이야. 엄마는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한정식집을 운영해보자고 하셨어요. 엄마의 손맛이야 익히 알고 마케팅 관련 일을 해서 홍보나 매장 운영 등엔 저도 자신이 있던 터라 솔깃했습니다. 마침 애엄마라며 회사에서도 자꾸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 이직을 고민하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제 고민에 쐐기를 박아준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해봐 여보. 안 그래도 예전부터 장모님 꿈이 직접 식당 운영하시는 거였다며.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닐까? 물론 장모님이 연세가 훨씬 많으시면 나도 만류했을 거야. 그런데 장모님이 워낙 결혼을 일찍 하셔서 나이도 아직 67밖에 안 되셨잖아. 무엇보다 야무진 당신이 고민할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능성을 봤다는 거 아니겠어? 난 당신 믿어. 남편은 제게 무한한 응원과 용기를 주더군요. 그런 남편의 말에 힘입어 저는 엄마와 함께 한정식 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아빠가 남긴 엄마 제 몫의 유산과 엄마 앞으로 나온 사망보험금, 그리고 우리 부부의 돈과 제 앞으로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말이죠. 그리고 그 도전은 꽤 성공적이었어요. 엄마의 손맛과 메뉴 정하는 센스, 저의 홍보 전략과 탁월한 식당 위치가 더해져 한정식 집은 빠르게 입소문을 탔거든요. 엄마가 너무 힘드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엄마는 오히려 하루하루 너무 신이 나 보이시더라고요.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하던 엄마가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식당을 오픈한 지 반년쯤 지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시어머니한테서 아까 전화가 왔다. 이번 주 토요일에 동창회가 있다면서 우리 가게 예약을 하고 싶으시다더구나. 네 시어머니까지 15명을 예약하셨어. 인터넷으로 가격도 이미 다 찾아보셨다기에 예약 잡아드렸다. 왜 나한테 전화를 안 하시고 엄마한테 전화를 하셨지? 뭐 나랑 같이 하는 걸 아니까 아무래도 어른이 나한테 전화하는 게 도리에 맞는 것 같으셨대. 예, 너랑 네 시어머니 사이는 잘 알지만 그래도 친구분들 데리고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건데 잘해드려야 한다. 지금처럼 그렇게 떨떠름한 표정 지으면 안 돼. 안서방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니? 알았지? 시모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단체 예약을 했다더군요. 엄만 저와 시모의 관계를 대충은 들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봐서 지인들 앞에서 시모에게 절대 무례하게 굴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썩 내키진 않았지만 저는 알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실 건데다 친정엄마까지 계신 곳에서
무슨 일이 날까 싶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하니 남편 또한 갸우뚱하면서도 이렇게 말했죠. 동창회면 다 같이 거둔 회비가 있을 테니까 아무리 우리 어머니라도 무슨 일이야 있겠어? 불편하겠지만 잘 부탁해 여보. 그렇게 대망의 예약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우리 모두가 시모를 과소평가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유, 다들 인사해. 여긴 우리 며느리. 내가 우리 며느리 가게 오픈 축하해 주려고 일부러 여기로 예약한 거잖아. 어머 사부인,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개업 축하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부인. 맛있게 드시고 편하게 머물다 가세요. 연희야, 어른들 얼른 안내드려라. 우와, 경자 너 며느리 완전 잘 봤다 얘. 글쎄 내가 여기 오늘 간다니까 우리 딸이 알려주더라. 여기 가격도 좋고 구성도 좋아서 요새 상견례도 많이 하러 오는 데래. 엄만 주방에서 일하다 말고 시모와 손님들을 맞으러 입구까지 나와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시모의 체면을 살려주려 최대한 밝게 시모와 친구분들을 맞이해드렸죠. 저희 가게 한정식은 인당 7만 원 정도 했었는데 시모의 테이블엔 음료수와 술까지 포함해 약 115만 원이 나왔어요. 예 어머마, 여기 메인 음식 리필되지? 안 돼도 되게 해봐, 어? 다들 맛있어서 더 먹고 싶다고 난리다. 내 체면 좀 살려줘. 아, 원래는 안 되는데 해드릴게요. 엄마가 서비스 많이 드리라고 했거든요. 시모는 한 번씩 나와서 제게 자꾸만 서비스를 요구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친했다고 팔까지 툭툭 치며 말이죠. 솔직히 시모만 생각하면 주기 싫었지만 저는 엄마의 말을 상기하고 또 상기시켰어요. 그래, 어차피 잘해드리기로 한 거 웃으며 해드리자 싶어 저는 시모에게 적당한 선에서 서비스도 많이 드렸죠. 그렇게 모든 음식이 나간 뒤 저는 카운터에 앉아 잠시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이 취한 건지 갈지자로 걸으며 시모가 혼자 다가오더군요. 뭐 더 필요하세요, 어머님? 아니, 이제 먹을 거 다 먹었다. 아유, 취한다. 그래, 얼마 나왔니? 저는 시모가 일찌감치 계산을 하러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저는 조금 전 엄마의 당부에 따라 시모에게 마지막까지 좋은 마음으로 말했어요. 115만 원인데요. 15만 원 할인해서 그냥 딱 100만 원만 받을게요,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감사하지? 남들은 돈 들여서 홍보한다고 한다는데 사실 이렇게 친구들 잔뜩 데려온 것만 해도 공짜로 홍보하는 거 아니냐? 네가 평소에 아무리 싹수 없게 굴어도 역시 이 시애미밖에 없지? 그냥 좋은 마음으로 왔으면 좋게 끝내면 되지. 시모는 또 말을 꼭 저런 식으로 하더군요. 짜증이 난 저는 얼른 시모를 보내버려야겠다 싶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카드로 하실 거예요? 얘는 너 지금 내 말 듣도 못 알아듣는 척 하는 거냐? 네? 방금 내가 말했잖아. 내가 공짜로 홍보해 준 거라고. 여기가 아무리 요새 좀 잘 된다고 해도 이제 오픈한 가게 아니냐. 그럼 돈을 들여서라도 홍보해야 할 판에 내가 공짜로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치 정도는 공짜로 해줘도 괜찮겠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제가 홍보해달라고 부탁드린 것도 아니고 서비스 잔뜩에 15만 원 할인까지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와준 시애미한테 돈을 받겠다는 거야, 뭐야? 예, 난 이 남편 엄마야. 시모는 애초부터 공짜로 먹을 생각으로 저희 가게에 왔던 겁니다. 아마 제게 전화하며 거절당할지도 모르니 처음부터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모와 지낸 세월이 있다 보니 저도 시모의 성격이 어떤지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술까지 취한 시모를 보니 이 사람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거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어머님, 저 일해야 하니까 더 길게 말하지 마시고 돈 주세요. 안 그럼 어머님 친구분들도 계시고 저희 엄마까지 있는 여기에서 진짜 크게 망신당하실 거예요. 그 100만 원 순수한 제 돈이 아니라 여기에서 힘들게 일하시는 저희 엄마 그리고 직원분들의 노동값이에요. 흥, 그래서 어쩌라고? 불만 있으면 그 직원들도 나처럼 사장 며느리 얻으라고 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얼른 그냥 계산하세요. 저 더는 안 참을 거예요. 안 참어?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야, 너네가 저번에도 말했지? 어디 어른한테 감히? 너 가정교육을 대체 어떻게 받은 거야? 어? 너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죽은 네 아빠 욕 보이는 거야? 어디 시애미한테 돈을 받으려고 해? 이 불효막심한 거사. 이래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애들만 키운 거야. 맞벌이 한답시고 네 엄마가 밖으로 나돌았으니 딸 자식을 이렇게 버릇없게 키운 거 아니야. 잔말 말고 난 돈 못 낸다. 알았어? 제가 어머님 친딸도 아니고 친딸이라고 해도 이게 불효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부터 자꾸 저희 부모님 들먹이시는데 그거 정말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는 분명 2번이나 기회를 드렸어요. 망신을 자초한 건 어머님이세요. 저 지금 어머님 무전 취식으로 신고할 거예요. 그날 시모에 대한 제 마지막 정도, 의리도 모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에 대한 의리고 뭐고 더 이상 시모를 봐주기 싫었어요. 때문에 시모가 보는 앞에서 일을 누르곤 그대로 신고를 하려고 했죠. 그러자 시모는 그제야 기겁을 하고 제게서 휴대폰을 빼앗아 가더군요. 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얼른 주세요, 제 휴대폰. 뭐 하긴요, 신고하잖아요. 범법을 저지르셨으면 이 정도 각오는 하셨어야죠. 아이고,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하겠니? 시애미한테 밥값 좀 받지 말라는 게 경찰까지 부를 일이냐? 물론 평소 시모와 제 사이가 좋았다면 저는 시모에게 한 푼도 받지 않고 기분 좋게 대접했을 겁니다. 하지만 얼굴만 봐도 껄끄러운 시모에게 이 정도면 저도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짜고짜 와서 버릇없네 어쩌네 하면서 돈을 못 내겠다는데 이게 어느 나라 경우랍니까? 이건 저뿐 아니라 저희 엄마를 무시한 행동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때문에 그날은 절대 시모를 봐줄 생각이 없었죠. 대접은 대접하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야 대접인 거예요. 저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왜 어머님은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면서 대접을 강요하세요? 어머님은 어머님 부모님께 무슨 교육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 아닌 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하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돈 낼 거 아니시면 얌전히 경찰서로 끌려가세요. 이리 내놔요, 제 휴대폰. 저는 시모의 손에서 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큰 소란에 이미 손님들의 이목은 우리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그런 소란 속에 주방이라고 조용했겠습니까? 어느덧 달려나와 모든 상황을 보신 엄마가 불그락 푸르락해진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더군요. 그런 엄마의 뒤로 시모의 일행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릴 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시모는 술에 취해 그런 일행들의 얼굴을 아직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모가 먼저 마주하게 된 건 잔뜩 화가 난 친정엄마의 얼굴이었죠. 이봐요, 사부인. 내가 주방에서 나와서 가정교육 어쩌고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세요? 지금 우리 딸한테 이게 무슨 진상짓이에요? 사부인, 아니 난 시부모도 부모인데 얘가 돈을 받겠다길래. 여긴 엄연히 식당인데 우리가 초대한 것도 아니고 직접 예약을 했으면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식당 차리는데 사부인이 10원짜리 한 장 보태줬어요? 처음부터 이러려고 여기로 온 모양인데 미치셨습니까? 어디 사돈 어려운 줄 모르고 술 처먹고 추태입니까, 추텐? 내가 우리 딸한테 어른한테 버릇없게 구는 거 아니라고 나무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딸을 아주 호구로 만들 뻔했네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한 내 탓입니다. 그 친구라는 분들도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얼마나 경우가 없으면 아무리 친구가 가자고 했다고 해도 그렇지. 공짜로 친구 사돈 가게에 와서 무전 취직할 생각을 했답니까? 우리 딸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요. 엄마는 얼굴이 시뻘개진 시모에게 삿대질까지 하며 화를 내셨습니다. 강약 약강이라고 만만한 저에겐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더니 엄마에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런 엄마의 고함에 기겁을 하고 우르르 달려나온 건 바로 시모의 일행들이었어요. 시모의 친구들은 억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무전 취직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엄연히 거둔 회비가 있는데 우리가 왜요?
야, 경자야. 너 네가 나서서 이번 모임 총무하겠다고 했잖아. 우린 네가 네 며느리랑 사돈어른 돕고 싶다고 해서 여기 온 거야. 뭐 서비스에 좀 바라긴 했다만 그거랑 이건 완전 다르지. 너 우리 애비 어쨌어? 창피하게 그만하고 빨리 돈 내. 그게 나 돈이 없어. 뭐? 아니 우리 애비 다 어쨌어? 너 설마 그거 다른 데로 빼돌렸었니? 저는 그때 시모가 총무인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눈치를 보니 시모는 정말로 회비를 빼돌렸나 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시모의 친구들은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얘 웃기네. 야, 너 이러려고 총무한다고 했어? 안 되겠다. 이봐, 거기 며느리. 아까 신고 안 해 어쩌네 했지? 얼른 신고해버려. 이건 엄연한 횡령이라고, 횡령. 잠깐만. 돈 낼게. 내면 되잖아. 우리 남편한테 전화할게. 기다려. 너 남은 회비도 우리 보는 앞에서 다 토해내고 가. 안 그럼 진짜 철창 신세 질 줄 알아. 회비를 빼돌린 뒤 저희 가게에서 무전 취식을 하려 했던 시모는 설상가상 친구들에게 신고까지 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모습에 기가 차서 저도 엄마도 직원들과 손님들까지 전부 시모를 쳐다봤어요. 당황한 시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그 상대는 바로 시아버지였죠. 여보, 당신 지금 돈 좀 가지고 있어?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야, 전화 줘. 여보세요? 예, 형균 씨, 남이애입니다. 알죠? 뭐 다른 말할 거 없고 당장 여기를 좀 오셔야겠습니다. 오늘 형균 씨 며느리 한정식 가게에서 우리 모임 가진 건 아시죠? 예. 근데 경자 이 정신 나간 기집애가 나서서 총무를 하겠다더니 회비를 전부 어디로 빼돌리곤 식사값 낼 돈도 없다네요. 술 취해서 돈 못 낸다고 자기 며느리한테 꼬장 부리다가 아주 개망신 당하고 있습니다. 얼른 와서 식사비에 나머지 우리 회비 다 내놓으셔야겠어요. 아니면 우리 당장 경자재 신고할 거예요. 그런 시모의 손에서 미애라는 친구분은 휴대폰을 확 빼앗아들더군요. 그리곤 격앙된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시아버지를 가게로 소환하더라고요. 그 가게는 시댁에서 차로 약 20분가량 걸리는 가까운 곳이었는데 어찌나 차를 빠르게 모셨던 건지 집에 계셨던 시아버지는 무려 15분 만에 가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사이 시모는 어쩔 줄 모르고 저희 엄마 일행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저와 나머지 직원들은 우선 다른 손님들께 양해를 구하기 바빴죠. 소란을 피워 죄송하다며 저는 모든 테이블에 서비스 음료를 전부 한 캔씩 돌렸어요. 어머마, 사부인! 시아버진 저희 가게 앞에 주차를 하자마자 안으로 달려오시더군요. 그리고 오자마자 저희 엄마와 시모 일행들에게 허리 숙여 사과하시기 바빴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집사람 간수를 잘못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여보, 당신은 조용히 입 닫고 있어. 무서운 목소리로 시모의 입을 다물게 한 시아버진 우선 저희 엄마를 통해 계산부터 하셨습니다. 할인가 100만 원이 아니라 서비스 나간 음식들 갖가지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화가 난 엄마가 그 돈을 모두 내라고 하셨거든요. 그 뒤 시아버진 시모의 일행들에게 그동안 모인 회비가 얼마인지 물으셨어요. 그리곤 식사값을 제외한 모든 회비를 현금으로 이체하시더라고요. 야, 박경자,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남편 잘 만나서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2번 다시 우리 모임에 얼굴 들이밀기만 해봐. 얘들아, 가자. 쟤 때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시모의 일행들은 욕짓거리를 남긴 채 저희 가게를 나갔습니다. 우린 다른 손님들의 이목을 피하고자 직원분들께 가게를 잠시 부탁한 후 가장 구석질 룸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아버진 시모에게 불효령을 내리며 사과를 시키시더라고요. 당신, 당장 허리 숙여서 사과드려. 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아들 망신을 시키는 거야?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그냥 쇼핑 좀 했어요. 죄송합니다, 사부인. 어머한테도 사과해. 아휴, 정말 죄송합니다, 사부인. 제가 진짜 이 사람 때문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네요. 어머마,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어머마. 됐고요. 전 이제 어머님이랑 정말로 안 보고 살 거예요. 오늘 일로 저뿐 아니라 저희 집을 얼마나 무시하셨는지 잘 알았으니까요. 아버님, 죄송하지만 전 어머님에게 인내할 만큼 인내한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꾸 저희 집 가정교육까지 운운하시는 어머님을 저는 더 이상 며느리로서 존중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앞으로 명절에도 그냥 오지 마라. 에휴, 내가 평생 형사로 살았으면 뭐하니. 집안에 이렇게 버젓이 도둑을 키우고 있었는데. 사돈어른, 우리 연희한테 들어서 사돈어른께선 좋은 분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애미고 사람인지라 우리 딸한테 더는 사부인께 잘하라는 말은 못할 것 같네요. 양가 사이가 이렇게 악화되어 유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데려가서 아주 눈물 나도록 혼쭐을 내겠습니다. 당신, 앞으로 당신한테 생활비 한 푼 못 줄 줄 알아. 난 그래도 내 아내고 애들 엄마니까 당신한테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그런 내 배려가 당신한테 독이 됐던 것 같네. 아예 돈이 없어 봐야 집에서도 못 나가고 그래야 남의 돈에 눈독 들일 생각도 못하지.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시아버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시모를 질질 끌고 엄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신 뒤 가게를 나가셨습니다. 저는 엄마에게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됐어. 네가 아니라 뭣도 모르고 네 시어머니 예약을 받아버린 내 잘못이지. 세상에 어쩜 저런 여자가 다 있니? 그날 전화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회사 상사들과의 등산 일정이 끝나자마자 저희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치를 보며 저희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장모님. 저도 정말 저희 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요. 여보, 많이 놀라고 속상했지? 그래, 당신 말대로 이제 우리 어머니 안 보고 살자. 나한텐 자식보다 노는 게 좋았던 어머니보다 당신하고 우리 애들이 훨씬 중요해. 에휴, 부모 뜻대로 되는 자식 없다지만 자식 뜻대로 되는 부모도 없는 법이지. 자네도 많이 속상하겠구먼. 엄만 면목 없어 하던 남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시모와 인연을 끊고 시아버지와만 연락하고 교류하며 살려고 했어요. 명절에 시댁엔 남편만 보내며 말이죠. 그런데 그 소동으로부터 얼마 안 지났던 며칠 뒤 엄청난 반전이 우릴 기다리고 있지 않겠어요? 아버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어머, 술 드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아버진 술을 드시고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저와 남편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아버지를 안으로 모셨죠. 그리고 물을 한 잔 마신 시아버지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진 대뜸 눈물을 떨구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왜 우세요? 내가 그동안 인생을 참 잘못 살았던 것 같다. 주더가 네 엄마 바람이 났었더라. 네? 바람이요? 시아버지 말을 듣고 우린 둘 다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시아버진 울적한 목소리로 직접 시모의 뒤를 조사했다고 하시더군요. 생각해보니까 이상해서 말이야. 네 엄마가 분명 빼돌린 회비로 쇼핑을 했다고 둘러대지 않았니?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최근 몇 달 사이에 네 엄마가 집에 뭔가를 사온 걸 못 본 것 같은 거야.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받아가는데 돈 없다면서 집에 맨날 김, 깍두기 이런 반찬만 올라오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뒷조사 좀 해봤다. 형사 인생만 몇십 년을 살았는데 미행하고 뒷조사하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근데 황당하게도 최근 몇 달 새 네 엄마가 웬 젊은 술집 놈한테 빠져 있었더라고. 그 동창 모임 회비도 죄다 빼돌려서 그 놈한테 갖다 바쳤었던 거야. 심지어 시모는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정상적인 바람도 아닌 술집 제비를 보러 가서 술값을 쓰고 선물을 해댔던 겁니다. 회비를 빼돌리고 시아버지가 준 생활비를 쪼개서 말이죠. 시모에게 의리를 지키며 사느라 얼마나 시아버지가 힘들었는지 알기에
시아버지의 눈물이 이해가 되더군요. 시아버진 모든 사실을 알자마자 시모에게 이혼을 통보하셨다고 합니다. 방금 짐 싸서 어디로든 가라고 통보하고 나오는 길이다. 나 집에 들어올 땐 얼굴 안 보고 싶다고 말이야. 난 아무리 그 옆에 내가 내 속을 썩이고 자식들에게 못했어도 남편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내 마음을 끝내 네 엄마가 짓밟는구나. 나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끝을 보련다. 크게 낙담한 시아버지께 어떤 위로를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반면 마찬가지로 크게 배신감을 느낀 남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 한숨을 연신 쉬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타이밍 좋게도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집에도 들이지 않고 냉큼 쫓아내버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세요? 네? 주더가 네 아버지 여기 있지? 엄마 잠시만 들어가게 해다오. 여보, 나예요.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그냥 다들 나만 맨날 구박하니까 너무 외로워서 잠깐 한눈 팔았던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서 어딜 가서 살아요? 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이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만족했다면 절대 외로웠을 리가 없어. 우리 가족은 나뿐 아니라 애들도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지만 돈 욕심만 부리면서 행복을 걷어찬 건 당신이야. 거기다가 당신은 당신 욕을 주체하지도 못하고 날 배신하기까지 했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고 이젠 아무런 미안함도 미련도 없어. 어차피 돈도 없는 여편네한테 내가 위자료 청구까지는 안 할게. 애들 낳아준 의리를 생각해서. 근데 이혼하고 나면 이제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애들 앞에도. 그 순간 난 당신한테 위자료까지 청구할 거야. 알았어? 알아들었으면 냉큼 가버려. 아버지 말 들으셨죠? 저 아버지를 배신한 어머니 평생 용서 못해요. 그래도 저 낳아주신 어머니니까 더 이상의 악담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만 돌아가 주세요. 시아버진 단단히 결심을 하신 건지 시모에게 겁박까지 하시더군요. 현관까지 나가보지 않아서 시모의 표정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현관문을 닫기 전 밖에서 흐느끼고 있는 것 같은 시모의 울음소린 들을 수 있었어요. 결국 이후 시모는 시아버지에게 약간의 재산 분할을 받은 뒤 이혼을 당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누이 또한 시모에게 큰 배신감을 느낀 뒤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는 욕심만 부리다 결국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고 쓸쓸한 노후를 살게 됐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마지막으로 시누이에게 듣기로 시모는 고향으로 내려가 중국집 식당에서 설거지를 구해 근근히 살고 있다더군요. 가끔 친척들을 통해 남편과 시누이에게 동정심을 호소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차마 시아버지 겁박 때문에 연락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시누인 시아버지를 배신한 시모를 아직까지 전혀 용서할 생각이 없다네요. 지금 저는 여전히 친정엄마와 한정식 집을 운영하며 남편과 아이들과 잘 살고 있습니다. 시모의 말로가 안타깝긴 하지만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동정심을 갖진 않으려고요. 한편 저와 남편은 반년 전 친정엄마와 합가를 했어요. 시아버지께는 딱히 죄송하지 않았던 게 비슷한 시기에 시누이가 시아버지와 합가를 했거든요. 전 저희 엄마가 싫어서 나가 살았던 거지 원래 별로 독립은 안 하고 싶었어요. 저는 결혼 생각도 별로 없어서 혼자 남은 아빠랑 평생 오순도순 살려고요. 앞으로 저희 엄마도 이제 없으니까 자주 놀러 오세요, 새언니. 참 씁쓸한 일이지만 시모가 없으니 시댁엔 더 큰 평화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시아버진 평생 속을 썩이던 시모가 없어지자 주말엔 취미 활동도 하고 모임도 가지며 아주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시모가 없으니 애들을 데리고 더 자주 시댁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앞으로 남편과 시누이가 언제까지 시모를 안 보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편과 시누이가 시모를 다시 볼 일이 생기더라도 저는 그저 남이다 생각하고 시모와의 인연은 이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저를 아껴주는 엄마와 시아버지께 효도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니까요. 여러분, 이렇듯 제 시모는 욕심을 부리다 결국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책임감 강한 남편과 착한 자식을 둘이나 두었으면서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던 행동은 결국 초라한 말년이란 대가를 치르게 했던 거죠. 욕심은 화를 부른다 라는 옛말이 정말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욕심을 부린다고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진정한 행복은 가진 것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을 사연을 마무리하며 덧붙이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